지금으로부터 딱 10초 후, 당신은 인간의 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천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가 오늘 파헤치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도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각성의 순간들입니다. 번개에 맞은 후 인류 최고의 달력 계산 능력자가 된 남자. 강도에게 두들겨 맞은 후 다음날 수학의 본질을 꿰뚫어 본 남자.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시작한 남자.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의 뇌 속에 숨겨진 미지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깨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3년 미국 플로리다. 10살짜리 소년 올랜도 세렐은 친구들과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날아오는 야구공이 소년의 왼쪽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소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심한 두통과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올랜도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사라졌고 겉으로 보기에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족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랜도가 달력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번 달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 그 사고가 난 날 이후의 모든 날짜를,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그날의 날씨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래였습니다. 어떤 날짜를 말해도 올랜도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즉각 답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수백 번 테스트했지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야구공의 머리를 맞기 전 올랜도는 그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두뇌 충격으로 인한 신경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100%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더 극적인 사례입니다. 2002년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살던 제이슨 페젯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스스로를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특히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수학을 낙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집에서 나오다 2명의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진탕이 왔고 병원에서는 심각한 뇌 손상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이슨은 무언가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더 이상 그냥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프랙탈 구조의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결도, 나무의 가지도, 심지어 빛의 굴절까지도 모든 것이 수학적 공식으로 보였습니다. 수학을 배운 적도 없는 이 남자가 갑자기 손수복잡한 기하학 도형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수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그가 그린 도형들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완벽한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이후 수학을 정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는 세상을 수학적 구조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뇌스캔 결과
그의 뇌에서 정상인에게는 활성화되지 않는 특정 영역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인간 뇌에 숨겨진 설계도가 있는 것인지 뇌과학이 내린 충격적인 결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치코리아 박사, 뉴욕주에서 활동하던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의학 지식으로 무장한 이성적인 과학자였고 음악과는 아무런 연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피아노를 잠깐 배웠지만 9살에 그만두었고 이후로는 악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1994년 여름, 치코리아 박사는 공원에서 전화부스를 이용하다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번개가 전화기를 통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근처에 있던 간호사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이후 몇 주간 그는 기억력 문제와 이상한 감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음악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이 충동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된 피아노를 구해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운 적 없는 곡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클래식 음악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코리아 박사는 이후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실력이 성인 초보자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작곡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데릭 아마토, 2006년 미국의 평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음악적 소양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적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얕은 수영장 끝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과 함께 청각장애와 기억력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회복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데릭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는 이 남자의 손에서 완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즉흥 연주였지만 감정이 담겼고 구조가 있었고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데릭은 이후 음악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상이 보인다고. 그것이 내가 연주하는 방식이라고. 뇌과학자들은 그의 MRI 결과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의 뇌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과학일까요? 뇌과학에는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원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가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 능력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은 다릅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뇌에 특정 충격을 받은 이후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획득하는 현상입니다.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다롤드 트레퍼트 박사는 평생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방대한 잠재 능력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들은 평소에는 억제되어 있습니다. 뇌의 특정 회로가 손상을 입거나 재구성될 때 그동안 잠겨있던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안에는 우리가 평소 접근하지 못하는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열리는 방식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현상이 매우 드물지만 절대 단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레퍼트 박사가 기록한 사례만 해도 전 세계에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의 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능력을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고도 깨울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경두 계자 기자극술, 즉 TMS라는 기술을 이용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서번트와 유사한 능력을 끌어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 중 일부는 평소에는 전혀 하지 못하던 세밀한 그림을 그리거나 갑자기 수학적 계산 능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쩌면 천재성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 문을 여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문이 강제로 열린 경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더 안전한 방식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스테리 블랙박스에서 소개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구공에 맞은 후 인류 최고의 달력 계산 능력자가 된 올랜도 세레, 강도에게 폭행당한 후 수학의 본질을 꺼뚫은 제이슨 페젯, 낙뢰를 맞고 피아노 작곡가로 각성한 토니 치코리아 박사,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후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데릭 아마토. 이들 중 누구도 천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는 극한의 순간에 스스로 재부팅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도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앞으로도 인간과 세계의 가장 기묘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지금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미스테리 블랙박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